자, 갑시다. 자, 오늘부터 하는 게 부등식이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가 본격적으로 시계 계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단순 계산이라기보다는 계산도 해야 되지만 여기서부터 활용 내용이 하나씩 나오다 보는 게 조금씩 어려워져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 중1 과정에서 했을 때 활용 단원이 있었잖아. 기억나요? 거기가 좀 쉽진 않았지 사실. 네. 자, 거기랑 마찬가지로 부등식도 활용이 있고 이 다음 단원이 또 2학년 버전의 연립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거기도 마찬가지로 활용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활용 내용의 비중이 많이 올라가서 여기가 좀 많이 괴로워. 항상 이 단어를 항상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애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단원이고 일단 할 때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처음 할 때 제대로 잘 해놓고 넘어가는 게 좋아. 알겠죠? 네. 시작은 항상 개념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난치지 말고 잘 들어 일단은. 예.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미래가 더 궁금해할 것 같아서 네모박스가 몇 번인가를 봤더니 3개인가 4개인가 7번까지 있어요. 동그라미는요? 동그라미는 각 번호마다 조금씩 있겠죠. 오케이. 여기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네모박스 7번까지 있어. 적어놓은 건 7번까지 가야 되는 거야. 자. 여기 책엔 6개밖에 없는데. 책 기준으로 안 하고 배 기준으로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오늘 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계산상에서 잘 듣고 집에서 노트 정리할 때 잘 써야 돼. 알겠죠? 자, 해봅시다. 그럼 일단 부등식이라는 것 자체를 계산하는 게 거의 처음일 거야. 이 초등 과정이랑 이런 데서도 부등호 기호를 보긴 했죠. 기호 봤어요? 안 봤어요? 부등호 기호에 대해서 알고 있나? 아니요. 전혀 안 해봤어요? 네. 아니요. 해봤는데. 처음 들어봐요. 학교에서는 거의 안 해봤을 거야. 그래서 네. 너 처음이니까 잘 들으라고 했던 거고. 부등호요? 자, 그럼 부등식은 등식이 뭔지는 알잖아. 그치? 네. 그럼 등식은 같을 등자를 쓴 거야. 그럼 같은 식이야. 네. 식에 등호라는 이 등호식이 있는 걸 등식이라는데 부등식은 아니의 둘자를 쓴 거야. 그래서 같지 않은 식이 반대말이에요. 등식의 반대말. 그러면 같지 않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크든지 작은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냥 뉘앙스만 느끼자. 같은 식이 아닌 거를 좀 해보겠다라는 건데 기본적인 계산은 등식에서 했을 때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좀 차이점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따 그걸 좀 짚어줄게. 일단 부등식에 대해서 좀 친해져 보자. 자, 부등식이 아까 말한 대로 등호가 아닌 기호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기호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랑 자, 이렇게 생긴 거랑 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기호가 총 4종류가 있어요. 그럼 읽을 땐 이렇게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걸 비교했을 때 잘 들으세요. 자, 얘랑 얘 먼저 한번 얘기해볼까? 얘 같은 경우는 왼쪽에 어떤 숫자가 있고 오른쪽에 어떤 숫자가 있었을 때 얘는 오른쪽이 입을 벌렸기 때문에 오른쪽이 더 크다는 뜻이야. 예. 반대로 왼쪽에 있는 녀석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보다는 작다라는 뜻이가 되겠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따가 다 정리해줄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입을 벌렸기 때문에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큰 거야. 입 벌린 이해됐어요? 거보다는 자, 삼각형이 낫지 않나? 입 벌리기 제일 나아.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거랑 이거랑 일단 시옷자 모양 비스무리하게 써있는 건 똑같은데 밑에 짝대기가 하나 있죠? 이게 선생님 때에는 기호가 이거를 어떻게 썼었냐면 선생님 때에는 이렇게 쓰고 나서 밑에다가 이렇게 썼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썼었어요. 요즘 좀 나이 많은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그냥 버리시다 보니까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바뀌었어. 몇 년 전에 바뀌었는데 기호가 요거를 하나 지워버린 걸로 바뀌었는데 1988년 때 씁니다. 잘 봐. 근데 니네는 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게 부등식이 원래 처음이잖아. 아래 짝대기가 있으면 옛날 표현에 대해서 좀 알고는 좀 있어야 돼. 이건 등호잖아. 위에 거 손바닥으로 가리면 등호죠 이거. 등식이야. 근데 선생님이 말한 건 등호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같지 않다라는 표현까지 같이 붙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몽땅 다 부등식이라고 부르겠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밑에 짝대기가 하나 있으면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등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해할 때는 읽을 때는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래 것만 위에 것만 있으면 이거는 A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다지. 예. 근데 아래에 있는 게 등호의 의미라 그랬잖아. 그럼 등호가 있으면은 같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같이 읽을 때 이렇게 해요. 작던지 같아요라는 뜻이야. 그럼 읽을 때 작거나 같다라고 읽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도 등호야 아래에. 크거나 그래서 같다. 크던지 같다라는 줄임말을 해서 크거나 같다라고 읽게 돼 있어. 자, 알겠죠? 다시 정리하자. 밑에 있는 짝대기는 무슨 의미다? 등호의 의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표현하는 건 이렇게 써 있고, 자,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부등식은 같지 않은 거기 때문에 누가 크든지 작은지를 표현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두 식 또는
숫자에 누가 커, 누가 작아 라는 뜻을 잘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대소관계를 비교한다라고 보통 표시합니다. 애들 니네 이건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부등식은 고등반영에서 또 나오거든. 그럼 이 빨간색이 제일 중요한 거야. 부등식의 목적은 뭘까? 누가 커, 누가 작아 알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얘기해보자. 방정식의 목적은 뭘까? 방정식 풀면 니네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해를 찾았죠. x가 뭔지 찾았죠. 그럼 방정식의 최고의 목적은 x값 찾는 거야. 다시 말하면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야. 그럼 부등식은 뭐가 제일 중요해? 누가 커? 누가 작아? 비교하고 싶은 거야. 크기 비교야. 알겠죠? 단순하지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 그럼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보자. 그럼 표현하는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게 문제에서 막 어떤 것이 더 크고 그거를 계산해서 비교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냥 간단히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 방정식 나 그럼 보아라. X는 무엇인지. 자, 그럼 비교 대상을 내가 A랑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A가 만약에 B보다 큰 경우랑 A가 B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A가 B가 작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부호는 4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읽는 거를 좀 얘기할 건데 문제에서 매트가 다양하게 나와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자, 그럼 쉬운 거는 그냥 말로만 합시다. A는 지금 현재 B보다 어떤 거예요? 커요. 큰 거예요. 이럴 때 A는 B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니네 이상과 초과의 차이점을 알고 있나? 네. 이상은 그 기준이 되는 숫자를 네, 포함하죠. 포함해가지고. 1000원 이상이면 1000원도 포함이죠. 네. 근데 1000원 초과면 1000원은 안 되죠. 네. 그래서 얘는 1100원이에요. 같다라는 표현이 얘는 있는데 자, 얘는 있는데 얘는 없지. 그래서 이때 등호가 없으면 얘는 초과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어떻게 읽냐면 A는 B보다 크다를 B 초과입니다 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럼 얘랑 비교해보자. 얘는 등호가 있죠. A는 B 이상이다 라고. 자, 등호가 있으면 자기 자신이 포함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B랑 같아도 되고 더 커도 돼. 마찬가지 1000원이 돼도 되고 1000원을 넘어가도 되는 거야. 그게 이상이지. 맞니? 그래서 등호가 있으면 이 이상, 등호가 없으면 초과라고 읽어요. 그럼 반대로 얘는 등호가 없네. 그럼 A는 B보다 작아. 그럼 이런 거야.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이 포함 안 되고 1000원보다 작은 금액만 되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A는 B 미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같아도 되는 거니까 1000원이 포함되네. 그러면 이 하라고 불러도 되겠지. 다 이해됐니? 문제에서 이렇게 멘트가 나올 수도 있다. 아시겠죠? 분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구분 지으셔야 되는 게 등호가 있을 때 의미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잘 들어라. 말장난 같지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고등학생들도 자주 실수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였어요? A가 B보다 큰 거지? 네. 같은 거지?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큰 경우랑 같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데 뭐는 포함이 안 돼 있냐면 요 경우는 포함이 안 돼 있죠. 다시 말하면 A가 B보다 작은 경우는 포함 안 돼 있지. 얘가 아시겠어요? 이거를 말장난을 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A는 B보다 작지 않다. 그렇죠. 작지는 않죠. 이 경우는 발생하지 않죠. 이게 중요한 거야. A는 B보다 작지 않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애들이 그냥 큰 걸로 알고 헷갈리지 않아? 그렇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작지 않다는 얘기는 같아도 되는 거잖아. 500원은 500원보다 작아? 아니잖아. 그렇다고 크지도 않잖아. 이게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작지 않다라는 표현에 반드시 뭐가 돼 있냐면 너 오늘 왜 그래 근데? 머리가 좀 잘 되신 대신에 오늘따라 A는 B보다 작지 않다는 얘기는 같아도 돼야 안 돼? 된다고. 같아도 된다는 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합시다. 빨간색 조심해야 돼. 자, 그럼 얘도 해석해보자. 그럼 얘는 A는 B보다 작은 경우랑 같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데 큰 경우는 어디 갔어? 이 경우는 제외되어 있는 거지.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A는 B보다 큰 경우는 없지. 그럼 크지 않다지. 이해됐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A랑 B랑 봤을 때 A는 B보다 크지 않대. 그럼 무조건 작아? 아니죠. 작은 경우도 있고 같은 경우도 있지. 따라서 얘도 같아도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거 조심해라. 예. 알겠죠? 이거 실수 진짜 많이 해요, 애들. 알겠죠? 자,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얘기해보자. 오늘 하는 것 중에 일단 제일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개념상에서는 중요하진 않지만 계산상에서는 너무 중요한 거라 이건 좀 잘 들어야 된다. 네모 2. 벌써 2.
자, 아까 선생님이 부등식 계산하는 게 기본적으로 등식 계산하는 거랑 유사하다 그랬지. 예. 자, 따라서 부등식의 성질을 일단 등식의 성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유사하다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유사하다는 얘기는 비슷하다는 것이 같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게요. 자, 등식의 성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숫자로 나누어도 등호 관계가 성립해가 등식의 성질이죠. 이 중일 과정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쵸? 근데 부등식의 성질도 내가 지금 말한 거랑 거의 비슷한데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 그럼 일단 0이 아닌 게 없어요? 0이 아닌 것까지 똑같아.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어. 자, 그냥 직관적인 설명을 말해줄게. 일단 등식의 성질이랑 똑같은 건, 자,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숫자를 자,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자, 등식에서는 등호가 성립했죠. 부등식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부등호의 방향이 같다. 같다가 아니라 안 바뀐다라고 해. 변하지 않는다. 자, 근데 방향이 유지된다. 무슨 뜻일까요? 그래, 유지된다라고 해도 돼요. 방향이 변하지 않는 얘기는, 잘 들어봐봐. 자, 이거랑 의미가 엄연히 다르죠. 얘는 왼쪽으로 입 벌렸고 얘는 오른쪽으로 입 벌렸잖아.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라는 얘기는 입 벌린 방향이 왼쪽이었으면은 그게 얘처럼 오른쪽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왼쪽으로만 입 벌리고 있다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방향이 왼쪽으로 입 벌렸어, 오른쪽으로 입 벌렸어, 그 얘기 아닌 거야. 근데 그럼 그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라는 뜻인데 간단해요. 이건 너무 쉬워. 잘 봐. 야, 저 방향 갖고 해보자. 2하고 1하고 대소관계를 비교해보면 2가 더 크죠? 예. 부등식의 최고의 목적은 누가 커 누가 작아 따지고 싶은 거였단 말이야. 2가 더 크다는 걸 알아.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양변에다가 플러스 2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2랑 1이 있었는데, 자, 왼쪽에 2를 더하고 오른쪽에도 똑같이 2를 더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4가 되고 3이 되죠. 그러면 왼쪽이 커요, 오른쪽이 커요? 왼쪽이 똑같이 크지. 자, 그래서 부등호는 일단 어떻게 했어? 왼쪽이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입 벌린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자, 이렇게 똑같은 숫자를 양변에다가 더했을 때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 자, 마찬가지로 빼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2를 한번 해볼까요? 양변에다가. 자, 그럼 원래 2가 있었고 1이 있었는데, 자, 양변에다가 2를 빼는 거야. 2를 똑같은 숫자를 빼는 거야. 그럼 좌변은 빵이죠? 우변은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0이 더 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입 벌린 방향이 마찬가지로 왼쪽이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지. 자, 입 벌린 방향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습니다. 자, 결론.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를 응용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잘 봐. 2x가 예를 들어서 4보다 크다. 아이고, 숫자 하나 더 써야 됩니다. 간단한 걸로 할까? 이따가 할 건데 그냥 미리 한번 얘기해보자. 만약에 이렇게 써있었어. 니네 등식 계산했을 때 1차 방정식 같은 거 풀었을 때 이런 거 풀면은 자연스럽게 계산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있는 2를 우변으로 넘기면서 마이너스 2로 바꿨죠. 기억나요? 근데 이게 원래 왜 이렇게 했는지 기억은 하니? 네, 마이너스 2를 저예요. 지금 계산한 거 원래 등식의 성질이지. 뭐냐?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x 플러스 2는 1이었냐? 여기에다가 양변에다가 같은 숫자를 빼도 등호 관계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 기억하죠? 그래가지고 2에서 2를 빼면은 좌변은 x만 남지. 우변은 1에서 2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1만 되지. 근데 이거를 하기가 조금 귀찮으니까 보통 계산할 때는 그냥 2를 우변으로 넘길 때 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져 라고 좀 쉽게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개념상으로는 지금 계산하는 과정이 몽땅다보다 등식의 성질이었어. 그럼 부등식도 이게 돼. 내가 그래서 제목에다가 등식의 성질하고 유사하다라고. 자, 그럼 이것도 원칙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양변에다가 이 똑같은 숫자를 빼도 등호 관계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x가 되고 자면은 우변은 4에서 2를 뺐으니까 2가 되겠지. 이따가 할 거야. 계산상의 특징만 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근데 얘도 이렇게 하는 게 귀찮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2를 마찬가지로 우변으로 넘겨요. 그럼 부호가 어떻게 돼?
반대로 뒤집어져. 이렇게 계산해. 그러면 얘가 날아가면서 4-2니까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돼. 등식하고 완전 똑같죠? 알겠어요? 등식하고 똑같아. 다른 거 하나밖에 없어. 조금 이따 얘기할 거야.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등식의 계산하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같은 거 하나 또 있어. 다른 거 맨 마지막에 얘기할 거야. 자, 더하기 빼기만 했죠. 곱하기 나누기도 좀 얘기하려고 해. 자,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등식에서는 같은 숫자를 곱하든지 0이 아닌 숫자로 나누어도 되지. 네. 근데 부등식에서는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양수만 돼요? 네, 양수만 자, 같은 양수라고 합시다. 같은 양수를 자 곱하거나 나누어도 위로 의미 아니다. 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일단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믿겠지. 오케이? 0인 것도 안 써있고 일단 무조건 뭐만 돼야 되는데? 양수만 곱해야 되는데. 양수만 나눠야 되는데. 그때는 변하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숫자 갖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 보세요. 자, 4가 2보다 크죠? 당연히. 예. 근데 여기에다가 자, 두 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양변에다가 곱하기 2를 한번 해보고 나누기 2를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4를 2로 나누는 거, 2를 곱하는 거 보면 똑같은 4하고 2가 있는데 좌변에는 2를 우변에도 2를 딱 곱했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8이고 우변은 4죠? 누가 커요? 좌변이 왼쪽. 크죠? 자, 그러면 입 벌린 방향이 왼쪽이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2를 나누고 2를 나눠볼게요. 그럼 4를 2를 마찬가지로 2를 나누는데 나누기가 원래 분수해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되지. 나누면 2고 나누면 1이죠. 누가 커요? 왼쪽이 더 크죠. 그래서 입 벌린 방향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자, 결론 나왔네. 지금 양수를 곱하든지 나눴죠? 근데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등식의 성질 때랑 똑같은 계산이 가능해. 자, 그리고 또 계산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따가 할 얘기지만 마찬가지로 땡겨서 한번 해보자. 잘 봐라. 자, 이거 계산하고 싶어. 그랬을 때 양변을 똑같은 숫자로 무조건 양수로 이렇게 2라는 숫자로 나누어도 자, 양수로 나누는 건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면서. 네. 그럼 왼쪽에 있는 건 2가 날아가니까 좌변에 뭐만 남아요? x만 남죠. 우변은 4를 2로 나눴으니까 2만 남죠. 부등호의 방향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빠르게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 근데 우리 등식에서 이런 거 어떻게 했어? x를 찾아보세요. 그럼 2를 넘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넘겨버렸잖아. 네. 맞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계산은 원래는 뭐냐면 등식의 성질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등식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왼쪽에 있는 이거 양수지? 양수를 우변으로 넘겨. 우변으로 넘기면 x가 되면서 4가 되면서 여기를 분해로 이렇게 나눠버리잖아. 등식이랑 똑같다고. 그리고 양수로 지금 나눈 거잖아. 그럼 부등호가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지지? 그래서 우리가 답을 이렇게 쓰겠다는. 여기까지도 등식하고 완전 똑같죠? 평소처럼 하면 돼. 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일단 첫 번째 체크. 양수로 나누는 거 곱하는 것만 된다. 그때 부등호가 어떻게 된다? 안 바뀐다. 자, 이제 조심하는 게 이거야. 잘 들어야 돼.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이제 다른 걸 얘기할 거예요. 음수를 곱하면 바뀌어요. 네, 맞습니다. 한쪽으로 곱하고 자, 부등식의 양변에 3번은 중요한 건가요? 네,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좀 빨간색으로 돼 있네. 네, 자, 그랬을 때 같은 음수를 자 곱하거나 나누면은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바뀐다. 자 무조건 바뀝니다. 자, 이제 차이점이 여기서 생깁니다. 음수가 되게 예민하다는 거 알겠지? 음수가 되게 예민해. 자, 얘도 숫자 갖고 그냥 한번 해보자. 아까 4하고 2 같다 했잖아. 똑같이 한번 해볼게. 4는 당연히 2보다 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똑같이 곱하기랑 나누기를 한번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보고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로 한번 나눠볼게. 자, 그럼 직접 계산해보자. 4를 자 2를 마찬가지 뭘로 나눴어? 마이너스 2로 나누고 마이너스 2로 나눴어요. 자, 그럼 계산하면 이거 마이너스 1이죠? 예. 맞아요. 자,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더 크잖아. 예. 얘가 더 작지? 마이너스일 때 조심해야 돼. 얘가 더 크잖아. 그래서 입 벌린 방향이 드디어 뒤집어지는 케이스가 생기네. 언제? 음수를 곱했을 때. 근데 알겠어요? 곱하기에다가 그 다음에 이상 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나누기.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아니 곱하기 한 줄 알았죠 제 생각에. 요거를 그냥 위치만 바꾸자. 그렇지요. 현명한 선택. 쌤한테 그런 거야? 나누기가 은처럼 생겨서. 네. 자, 봐라. 양변에다가 2를 한번 곱해보자. 자, 4하고 2가 있었는데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볼게요. 마이너스 2를 곱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4죠? 누가 더 큽니까? 마이너스 4가 더 크죠? 따라서 입 벌린 방향이 오른쪽으로 더 바뀌네. 자, 결론 나왔어요. 양변에다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는 분모가 어떻게 된다? 뒤집어지는구나 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야. 왜 그러냐면 부등호의 최고의 목적은 누가 커 누가 작아 비교하는 거라며. 근데 이거를 방향을 잘못 쓰게 되면은 치명적인 거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또 조심해야 되는 거.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는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음수를 더하거나 빼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관없다. 이미 여기 써줬다 내가. 알겠지? 그래서 뭐가 조심해야 된다? 음수를 곱하든지 나눌 때에만 부등호가 무조건 바뀐다라는 거 꼭 조심합시다. 아시겠어요? 네. 자, 알겠죠? 자, 이걸 좀 얘기해두고 싶어서 강조를 했다. 자, 그럼 기초적인 얘기는 했고 이제 조심해야 되는 얘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잘 봐라. 이게 책에 내 거야. 책에 문제로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다른 문제집에 있는 유형을 몇 개를 좀 해줄 건데 계산상의 테크닉이다 보니까 설명해 줄 테니까 마지막에는 그냥 암기해서 푸시면 돼요. 암기? 잘 봐라. 암기 싫은데. 자, 네모 3번. 지금 부등식의 계산상의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자, 제목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시계값의 범위 계산. 자, 일단 책에 있는 유형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잘 봐라. 잘 들어.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나왔대. 자, 첫 번째. x 플러스 4라는 녀석의 범위를 한번 계산해 보거든요. 근데 쉬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건 x라는 녀석의 범위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다시 말하면 1보다 크면 안 돼. 라고 써 있는 건데 그거를 이용해서 파란색 네모친 녀석의 범위를 한번 찾아내봐. 라고 하는 건데 계산할 때 다 어떻게 하냐면 계산상의 테크닉이 부등식의 성질을 써서 계산하게 돼 있다고 지금 얘기야.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는 거야. 노란색에 있는 x를 파란색에 있는 x 플러스 4의 모양으로 바꿔버려요. 알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x에서 x 플러스 4가 됐으니까 여기에 없던 플러스 4가 생겼지. 맞니? 네. 플러스 4가 생기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x가 있었고 1이 있었어. 없던 플러스 4가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녀석에다가 4를 더해.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부등식의 성질은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든지 빼도 일단 부등호가 안 바뀐다는 걸 알아. 네. 그래서 그거를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4를 더했으면 오른쪽에도 똑같이 4를 더해요. 네.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는 부등호가 안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였으면 입 벌린 방향 오른쪽인 거 그대로 유지. 물론 같은 것도 그대로 유지가 되게 돼 있어. 알겠어? 그럼 진짜 계산하면 답이 뭐가 돼? x 플러스 4의 범위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범위가 나오죠. 자, 이게 답이에요. 아시겠어요? 뭐 있어? 양변에 같은 숫자를 더했다. 부등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정차이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답이 이게 답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부등식의 성질 쓰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보자. 3x 마이너스 5의 범위를 한번 찾아내보자.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노란색 네모의 범위를 아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파란색 네모의 범위를 알고 싶어. 자, 그럼 뭐가 더 곁들여졌냐면 첫 번째, x가 얘를 굳이 따지면 x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가 1인데 얘는 개수가 3이 됐지. 그럼 일단 차이점이 x 앞에 개수에 3이 있다는 사실이 첫 번째 차이. 두 번째는 마이너스 5가 뒤에 없던 숫자가 마이너스 5가 생겼지? 그럼 얘도 좀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먼저 계산을 해야지 얘 먼저 하면 큰일 나요. 알겠죠? 일단 답을 내주고 내가 설명해 줄게요. 일단 첫 번째 없던 3이 있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나누기. 곱하기 3을 해요. 1에서 3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 자, 그럼 봐라. 원래 x가 있었고 1이 있었지. 양변에다가 3을 곱해. 3을 곱해. 자,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예. 장난치지 말고. 예. 자, 양변에다가 3을 곱한다고. 자, 여러분, 양변에다가 양수 곱하는 건 부등호가 안 뒤집어졌죠.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3x가 됐고 3이 됐지. 됐니? 그 다음 과정. 3x 뒤에 보니까 마이너스 5가 있단 말이야. 현재 3x의 범위를 알아냈어요. 3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거기에다가 뭐를 해? 마이너스 5까지 계산을 또 해야 돼. 그래서 양변에 5를 빼요. 자, 더 숫자를 더하거나 빼는 거 부등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자, 따라서 위에 계산한 3x랑 3에다가 마이너스 5까지 계산을 해요. 자, 부등호의 방향이 안 뒤집어진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최종 답은 뭐가 되겠어요? 3x 마이너스 5는 얼마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거. 처음 할 때 애들이 이걸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뭐 했어? 3 곱하는 거 먼저 하고 빼기 5를 했지. 그럼 반대로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답이 안 나오겠죠? 해볼래? 마이너스 5를 먼저 하니까 자, 양변에 마이너스 5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 x에다가 5 빼고 5 빼는 거야. 그러면 x에서 5를 빼고 우변에 있는 1에서도 5를 빼. 자, 물론 빼기는 부등호의 방향 안 바뀐대. 그럼 x-5가 됐어.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3x-5. 그럼 앞에 3이 없잖아. 그럼 3을 곱하고 싶은데 양변에다가 곱하기 3을 해버리면 여기다가 3을 곱한 거야. 마이너스 10.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에다가 3을 곱한 거란 말이야. 물론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는 안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근데 문제는 왼쪽에 있는 식이 3x-5가 아니라 15가 돼버렸지. 이해됐니? 자, 계산상에서 잘못됐다는 게 느껴지죠? 자, 그래서 일단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되지. 그럼 만약에 이걸 좀 보완하고 싶다. 그럼 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내가 알고 싶은 건 3x-5잖아. 지금 얘가 잘못 계산한 게 3x-15잖아. 3x-15를 3x-5로 바꿀 수 있을까? 뭐 하면, 두둥식의 성질 중에 뭐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같은 수를 빼요. 더하든지 빼는 거 중에 한번 생각해볼래? 빼요. 여기에다가 10을 더하면 어떻게 돼? 아니 더하는 거구나. 예. 3x-5가 되죠. 네. 그럼 3x-5가 되죠. 그러면 플러스 10을 하면은 우변에도 똑같이 플러스 10을 해야 된단 말이야. 갑자기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럼 그게 답이 여기 있는 답이랑 똑같이 나오지. 예. 나오기는 해. 근데 이거는 식이 좀 간단하다 보니까 그냥 어. 답이 나오는 거지.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해지면 순서 반대로 하면 답이 안 나온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게 좀 잘못된 계산하는 걸 느껴야 돼요. 자, 느꼈어. 순서를 할 때 뭐부터 하는 게 좋냐면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해.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먼저 해. 근데 이게 순서가 뭐랑 똑같냐? 사칙연산이랑 똑같지. 그렇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범위 계산할 때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빼기 나누기를 빼기 더하기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편하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4 네모 따라.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아니에요. 자, 지금 마이너스 곱하는 걸 안 해봤잖아. 잘 봐. 이게 좀 니네 헷갈리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하라 했잖아. 예. 계산할 때. 자, 따라서 앞에 지금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는 거지. 맞아요. 자, 그래서 순서를 뭐부터 하느냐?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먼저 곱해. 어디에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자, 이번에 암산해서 바로 해볼래? 마이너스 2 곱했다. 이거 좀 써줄까? 자, 원래 x였고 1이었는데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잖아. 자, 그럼 마이너스 2x죠.
마이너스 2죠. 근데 잘 들어야 돼.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뒤집어진다면서. 그럼 현재 오른쪽으로 입 벌려 있는데 그거를 왼쪽으로 바꿔야겠지. 조심해야 되는 거 알겠어? 예.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눌 때 조심해야 된다. 예. 자, 그 다음 거죠. 플러스 1이 있잖아. 지금 현재 마이너스 2x잖아. 여기는 플러스 1이 있고 여기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뭐를 하느냐? 1을 넣어주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플러스 1을 다 해버려. 자, 그럼 마이너스 2x, 이거 마이너스 2x였고 이거 마이너스 2였는데 양변에다가 플러스 1을 합니다. 자, 더하기 빼기 하는 부등호가 안 뒤집어지죠? 따라서 왼쪽으로 입 벌린 거 그대로 유지하면 답이야. 이거 순서 바꾸면 1-2x지. 예. 자, 이해됐어요? 근데 니네 헷갈리게 나오면 이렇게 안 써있어.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저어지간 뭐 조심하면 되냐? 음수 곱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도 뭐부터 하는 게 좋다?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하면은 시계값의 범위 계산하는 게 편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순서 좀 기억하자. 집에서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책에 있는 거야. 지금 한 건 책에 있어. 책에 없는 걸 좀 해보자. 그래 새 영화. 얼마 좋아. 횡격막 잘라. 뭐? 횡격막. 순간 흑염룡 자르면 횡격육. 뭘 잘라? 흑염육. 횡격막이요. 날국지 난다고. 오늘 진로 전문가쌤 오셨는데 손안 아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손 이런 소리가 그질 진로? 코리아 코치가 오셨어요. 안 아파? 학교에서? 아, 그 금조한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직업이 막 직업이 4개인가 하던데. 뭐저 근데 애들이 막 뭐 쌤이 금을 전으로 바꾸면 막 전두환이라면서 자, 책에 없는 걸 전두환이 누구야? 저 아직도 3번 내면 이 전두환이 누구니? 3번이 제일 길어야 한다. 잘 봐, 얘들아. 아직 안 끝났어. 보세요. 자, 이번에 문자가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부등호도 2개가 있어요. 자, 계산하는 거 좀 얘기해 줄게. 얘도 똑같아. 했을 때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자. 3x의 범위를 한번 계산해 보고 싶어. 다 사람 곱하면 그렇죠.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교했을 때 위에 거에는 없는 3이 있지. 예. 곱하기 3을 해야 되겠다는 거 알겠어?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에도 3 곱하고 여기에도 3 곱하고 여기에도 다 3을 곱해. 3 곱하기 2를 하고 4 곱하기 3을 하고 가운데 있는 것도 3 곱하기 1을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따르면 양수를 곱하는 건 부등호가 안 뒤집어진다고 했죠.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입 벌리고 오른쪽으로 입 벌리고 있지. 그럼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게 돼 있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계산하면 3x의 범위가 6보다는 크거나 같고 1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요. 쉽죠? 쉬워요. 똑같아요. 이거의 약간의 연장선이야. 자, 그 다음에 근데 3이 배수해야 되지 않아요? 저 x가. 아닌가? 네? 굳이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아. 네. 그렇진 않아. 소리야.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3x의 범위를 찾아볼래? 그래서 x. 자, 여기다 플러스 1까지 하면 될까? 그래서 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잘 들으세요.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하라고 했지. 예. 봐라. 마이너스를 곱해야 돼. 예민한 거다. 부등호 바뀌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다. 자, 그래서 식에다가 네. 2에다가 4에다가 뭐를 곱해? 다 마이너스 3을 곱합니다. 더하기 목소리 나간다. 자, 여기에다가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을 곱합니다. 자,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거.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가 뒤집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쵸? 뒤집어지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입 벌리고 있는 녀석들을 몽땅 왼쪽으로 반대로. 바꿔. 왼쪽으로 바꿔. 아시겠지? 자, 근데 잘 봐. 보통 답 쓸 때 얘들아, 여기도 보시면 뭐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써있는 게 위에 써있는 거 하는 거야. 이게 약속이야. 그냥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원래는 지금 써있는 게 얘가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오케이? 잘 들어. 네. 오케이? 근데 이거를 애들이 보통 공부하다 보면은 계산하다가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왼쪽에 있는 숫자가 더 작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더 크죠. 예.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네. 이거. 자, 이거
이거 잘못된 표현이야. 일단 잘 봐. 반대로.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x가 2보다 크지. 입 벌린 쪽이 더 크지. 네. 그 다음에 4보다는 작지. 네. 얘랑 같은 표현이야 원래. 근데 순서가 어때? 얘는 작은 거 먼저 썼지. 얘는 큰 거 먼저 썼지. 보통 쓸 때 작은 거 먼저 쓰는 게 원래 약속이야 어떻게 보면. 여기 쓰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관례라는 단어를 안 하면 돼. 그럼 틀려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시험 볼 때. 서술형에서 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작은 거 먼저 쓰는 게 일반적으로 맞아. 알겠지? 잘 봐. 잘 들어. 일로 와봐.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거 아까 풀었을 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답을 낸 거죠. 이것도 순서를 뒤집어 쓰면은 이거지. 좌우만 뒤집었지. 예. 마이너스 2x 플러스 1쪽으로 입 벌렸다는 사실이 똑같지.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관례적으로 이쪽에는 숫자만 있고 여기는 x라는 문자가 있죠. 맞냐? 그런 거 쓸 때는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 문자가 있는 식이 관례적으로는 왼쪽에 오게끔 쓰는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 이거는 부분 점수를 깔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된다. 착한 쌤은 안 까요? 선생님도 깔 거예요? 까요, 당연히 까요. 이렇게 쓰면 안 돼. 착한 쌤도 까요? 다 까요. 이건 잘못된 거야 원래. 저것도 마찬가지. 저거랑 연결돼서 얘기한 거나 문자가 있는 쪽이 왼쪽에 와야 돼. 자, 얘는 숫자끼리 봤을 때에는 작은 숫자가 먼저 쓰고 큰 숫자를 마지막에 써야 되는 거야. 알겠죠? 조심해야 되는 거 얘기했다. 알겠지? 자, 그럼 여기 봐봐. 마이너스 6이지. 네. 마이너스 12지. 네. 그럼 얘가 더 작잖아. 근데 작은 거는 왼쪽에다 먼저 쓰라며. 작은 거를 왼쪽에 먼저 쓰라며. 작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쓰면서 순서를 바로 바꿔줘. 자, 이거 마이너스 10이지. 그럼 작은 걸 왼쪽에 쓰는 거야. 마이너스 6이 더 크잖아. 여기다가 쓰는 거야. 그럼 부등호 조심해야 된다. 큰 쪽으로 입 벌려야 되니까 부등호를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겠지. 이렇게 써야겠지. 네. 이해됐냐? 그럼 가운데가 마이너스 3x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지금 뭐 계산한 거냐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했죠. 이거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잘 봐. 과정 얘기해 줄게. 마이너스 3을 곱하고 곱했지. 답을 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3은 4랑 마이너스 3하고 곱했는데 그 곱한 걸 결국에는 왼쪽에다 썼지. 맞니? 잘 들어야 돼. 여기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3을 곱한 숫자가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6이 됐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답을 어디다 썼어요? 오른쪽에다 썼어. 그럼 이렇게 표현해볼게. 유치해볼게. 유치하게 이렇게 표현해볼게. 원래 2랑 4가 2는 왼쪽 동네에 사는 거고 4는 오른쪽 동네에 사는 애였는데 음수를 곱해버렸더니 곱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녀석이 오른쪽 동네로 이사를 갔네. 맞냐? 오른쪽 동네에 살았던 4에다가 음수를 곱했더니 왼쪽 동네로 이사를 갔네.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 거다. 알겠냐? 좀 유치하게 표현했지만 안 틀려야 되니까. 알겠어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지켜야 되는 게 이런 거야. 부등호가 뒤집어지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음수를 곱했을 때 식의 계산 과정에서 이렇게 음수를 곱하는 과정이 있으면 사는 동네의 위치가 체인지 될 수도 있어. 그럼 빨리 계산하는 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마이너스 3 곱했지. 마이너스 3 곱했지. 답을 알아? 마이너스 3을 곱했으면 음수를 곱했으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한 숫자를 어디다가 써? 오른쪽 동네에서 왼쪽 동네로 이사 가게끔 쓰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왼쪽 동네에다가 음수 곱했으면 걔가 어느 동네로 이사 가요? 오른쪽 동네로 이사를 가게 돼 있어요. 그 답이 이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나 잘 듣고 있지? 이해됐니? 빨리 계산하는 거 얘기했어요. 왼쪽 동네에 사는 애를 오른쪽 동네로 이사시켜. 언제? 음수 곱했을 때. 이 음수로 나누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어? 부등호가 뒤집어진 것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 아시겠죠? 예. 자, 오른쪽 동네에 사는 애에다가 음수 곱하면 왼쪽 동네로 이사 가게 됐어요. 아시겠죠? 자, 됐니? 자, 넘어가자. 그럼 답은, 자, 계산하는 건데 플러스 1까지 계산해야 돼. 얘들아, 그러면 마이너스 3x의 범위를 알았으니까 여기에다가 1 더하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1 더하고 여기에다가 1 더하면 되겠지. 자, 더하기 빼기 하는 부등호가 안 뒤집어지죠? 예. 맞나? 그래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범위가 마이너스 11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답이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 자,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언제까지 할 건데? 우리 이쯤 되면 멈추지 않나? 숨을 좀 10초만 참아봐. 숨을 깊게 들이마신 다음에 속으로 한 10초만 길게 세봐. 그거 겁나 크게 삼키면은
묻히던데. 자, 하자. 자, 이제 니네가 안 하는 거야. 책에 없는 거야. 이거. 잘 봐라. 잘 봐라. 내가 문자를 2개 썼는데 y는 안 했잖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 잘 들어. x 플러스 y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야, 그럼 x랑 y를 더한 거지. 그럼 잘 봐. 야, 숫자 감각을 좀 발휘해볼래? x 플러스 y의 범위가 마찬가지로 x가 작은 숫자가 2고 y가 작은 숫자가 제일 작은 숫자가 3이야. 근데 더한 녀석의 범위를 알고 싶대. 그럼 얘도 x 플러스 y의 범위가 아직 답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보다는 좀 크고 뭐보다는 작고 이런 식의 범위가 나올 것 같아. 근데 숫자 감각을 발휘하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숫자의 크기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를 얘네가 만약에 계산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지. x 중에 가장 작은 애랑 y 중에 가장 작은 애를 더해야지 합친 녀석 중에 제일 작은 녀석이 되겠지. 제일 작은 녀석끼리 계산하자. 자, 따라서 x에 들어간 숫자 중에 제일 작은 애가 2다. y 중에 가장 작은 숫자가 3이다. 따라서 계산했을 때 작은 숫자 2랑 작은 숫자 3을 더하는 게 누구는? x 플러스 y 중에서 가장 작은 애다. 그리고 가장 작은 숫자는 왼쪽에다가 쓴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에다가 쓰면 왼쪽에다가 쓰면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따라서 가장 작은 숫자를 여기다가 써. 그 다음에 x 플러스 y 중에 가장 큰 숫자는 누가 될까? x 중에 가장 큰 애 더하고 y 중에 가장 큰 애 더하면 되겠지. 생각해봐. 잘 봐. x 중에 가장 큰 숫자 4죠. y 중에 가장 큰 숫자가 5죠. 예. 근데 잘 봐.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얘는 여기 두모가 없지. 그럼 생각? 실제로 5를 더할 수 있어 없어? 못 더하지. 그럼 5보다 좀 작은 숫자를 더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범위를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두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들어! 두모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큰 숫자에 해당하는 5까지 더해요. 그럼 9죠. 실제로 이 9는 존재할 수 없는 거지. 5는 범위에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범위에 쓸 때 작거나 같다라고 쓰는데 여기서 9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두모의 의미에 해당하는 짝대기를 지워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는 두모가 들어가도 되죠. 왜? 2도 범위에 들어가, 3도 범위에 들어가. 등호가 그러니까 여기는 두모가 들어가. 이게 정말 원칙적으로 계산하는 거야. 조금 귀찮지. 그래서 빨리 계산하는 걸 좀 보여줄게. 이제 요걸 이제 잘 들어야 돼. 이거 고등학교 개념서에도 나와요. 선생님. 네. 저걸 5를 4로 바꾸고 밑에 짝대기 안 돼요. 넣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 문제가 이거였죠. 예. 8.5 5보다 조금 작은 숫자가 4가 아니잖아. 원래. 4점 얼마인데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을 못하지. 예. 그래서 부등호 표현할 때 5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얘는 안 들어가 라는 표현에 여기에 등호를 생략해 주는 걸로 계산을 해요. 여기 숫자가 자연수만 들어간다는 법이 없잖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4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 아시겠죠? 한준아 4점 똑바로 앉아라. 4.9땡이었어. 한준아 똑바로 앉아. 졸리면 잠깐 서 있어. 5분만 서 있어. 선생님이 졸리면은 좀 잠 깨려고 하라 그랬죠. 네, 5보다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는 4점. 거기다가 스위치 건드린다. 땡이에요. 알았냐? 잘 봐. 4.999 그거 내가 얘기해줬잖아. 4.9땡 하면 안 된다 했잖아. 이거 분수로 바꿔봐. 9분의 49에서 뭐를 빼야 돼? 4. 4를 빼야 돼. 9분의 45 오네요. 얼마야? 5잖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 알았죠? 멘탈 나갔네 자꾸. 저게 뭐야? 자, 바꾸는 거 까먹으면 안 된다 주소가. 예. 아니야. 잘 봐라. 자, 계산하는 거 했는데 원칙적인 계산을 했는데 귀찮으니까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잘 보세요. 이제 빨리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x의 범위가 이거지. 그다음에 y의 범위가 이거지. 더한 거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더해. 더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내가 이거 계산할 때 왼쪽 동네, 오른쪽 동네 얘기했죠? 예. 얘도 그게 됩니다. 근데 더하기를 할 때는 왼쪽 동네에 사는 애들끼리 더해. 오른쪽 동네에 사는 애들끼리 더해. 2 더하기 3 하면 5죠. 예. 4 더하기 5 하면 9죠. 구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로 Y 더해요. 그러면 x 플러스 y가 되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부등호 표현인데 잘 봐라. 내가 왼쪽 동네 오른쪽 동네라고 한 거는 x문자 기준으로 왼쪽 동네 오른쪽 동네란 말이야. 그럼 잘 들어. 여기 있는 부등호 표현도 왼쪽 동네 사람이야. 얘도 왼쪽 동네 사람이야. 근데 왼쪽 동네에 사는 애들끼리 더했지. 그러면 부등호 계산을 할 때 여기다가 부등호 뭔가를 쓸 거야. 부등호를 계산할 때도 왼쪽 동네에 사는 부등호끼리 계산해. 아시겠습니까? 근데 규칙이다 이거는. 위에 등호가 있죠.
한준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네. 아래에도 등호가 있죠? 예. 맞아요? 예. 둘 다 등호가 있으면 답에도 무조건 등호를 쓰게 돼 있어. 이거 그냥 암기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도 오른쪽 동네에 사는 애들끼리 더했지. 근데 얘도 오른쪽 동네고 얘도 오른쪽 동네에 사는 애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부등호 뭔가를 쓸 건데 부등호 처리를 할 때 잘 봐라. 얘는 위에만 등호가 있죠? 아래에는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잘 듣고 네. 있는 거니 얘들아. 네, 했을 때 아래에는 등호가 없다 보니까 계산했을 때 하나라도 등호가 없으면 답에는 등호를 쓰면 안 돼. 돼요. 무조건 두 개 다 있어야 돼. 예. 자 말로 하자. 위에도 등호 없고 아래도 등호 없으면 답에도 등호를 써 안 써? 안 써요. 아시겠죠? 이건 하나의 규칙이니까 암기해. 예. 알았죠? 그럼 답이 이거랑 똑같이 나왔지. 아시겠습니까? 자 빨리 계산하는 거 알려드렸어요. 예. 자 그 다음 빼기는 어떻게 계산할까? 얘네들 자 원래 곱하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는데 그거는 안 할 거야. 그건 고등학교 과정에서 할 거야. 나중에. 자 그럼 보아라.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자 원칙적인 계산 먼저 해볼게요. x 빼기 y면 이거 우리 식이 계산 해봤어. 뭐냐면 x 빼기 y는 x에다가 마이너스 y를 더한 거랑 같지. 예. 맞지? 이게 중일 때 니네가 한 거잖아. 그러면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야. x라는 녀석하고 마이너스 y라는 녀석을 어떻게 했어? 더한 거지. 더한 거지. 이해됐니? 자 따라서 노란색 세모 먼저 계산하자. x의 범위 저기 써있어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대.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의 범위 계산할 수 있어. 우리 이제 아까 공부했거든. y의 범위를 알아. 마이너스 y의 범위를 알고 싶대. 그럼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음수 곱하면 뒤집어진다며. 근데 그 얘기하면서 내가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이사 가는 얘기했죠. 4. 이사 가는 얘기.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해. 마이너스 1을 곱해.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5지? 오른쪽 동네 살지? 예. 어디로 이사가? 왼쪽 동네로 이사가. 이렇게. 됐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대지 마이너스 1 곱하면 걔가 오른쪽 동네로 이사 가야 되지? 그렇게 되는 거야. 아. 이해됐어요? 저 3일.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3이잖아. 왼쪽 동네 사는 애가 어디로 이사가? 오른쪽 동네로 이사 간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왔단 말이야. 알겠냐? 자, 그리고 부등호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아, 맞다. 아, 이거 하나 얘기할 거나. 미안하다. 자,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되는 거. 내가 이거 얘기할 때 뭐 했어? 부등호 표현도 왼쪽 동네, 오른쪽 동네 개념이 적용된다 했잖아요. 그럼 똑같은 겁니다. 여기 있는 3이 오른쪽 동네로 이사 갔죠. 그럼 누구도 같이 이사 가면 얘네 둘이 부부야. 같이 이사 가야 돼. 극혐이 이혼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도 똑같이 오른쪽 동네로 같이 이사. 그러면은 아시겠어요? 그럼 얘는 오른쪽 동네 살았으니까 왼쪽 동네로 이사.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개를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더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더합시다. 자, 선생님이 더하는 거 어떻게 알려줬어요? 왼쪽 동네끼리 오른쪽 동네끼리 더했지? 자, 마찬가지 하면서 이렇게 더해. 이렇게 더해. 자, 더하면은 2에서 5를 더한 거니까 2-5네. 그 마이너스 3이네. 맞냐? 그 다음에 4에서 3 마이너스 3을 더했으니까 1이 되겠네. 이해되니? 그 다음에 x에서 마이너스 y를 더했으니까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네. 똑바로 앉아라. 서 있어. 자, 됐냐? 그리고 또 똑같은 얘기 한다. 얘랑 얘랑 왼쪽 동네 사람이라며. 네. 그럼 더하기 빼기 할 때 하나에만 등호가 있으면 답에 등호를 써놨어? 안 쓴다고 써요. 했죠? 여기는 안 써. 얘는 둘 다 등호가 있지? 예. 답에 등호를 써요.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자, 이게 답이야. 자, 좀 귀찮지? 네. 그러니까 좀 빨리 하는 걸 얘기해 줄게. 자, 그리고 내가 이걸 얘기해 주는 건 니네들 집에서 노트 정리할 때 원칙적인 풀이를 한 번은 좀 해봐. 알았지? 이게 귀찮다라고 느끼고 그 다음에 빨리 계산하는 이 방식을 암기하는 거야. 이걸 안 해보고 빠른 방식만 암기하는 건 잘못된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자, 빨리 계산하는 거 하자. 잘 봐라. 얘처럼 얘기할게. 자, x-y인데 잘 봐라. x가 2부터 4죠. 자, y가 3에서부터 5인데 5에는 등호가 없어요. 자, 빼볼게. 이거랑 비교해봐. 얘는 왼쪽 동네끼리 오른쪽 동네끼리 계산했잖아. 근데 빼기 할 때는 원리가 이래. 여기 지금 숫자가 계산한 과정에서 마이너스 y의 범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저기에 3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이사 갔지. 5도 이사 갔지. 요것 때문에
뭔가 좀 계산 과정이 흐트러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잘 봐. 2에다가 자 왼쪽 동네에 사면 3을 빼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사는 애를 빼. 이렇게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왼쪽 동네 사는 애랑 반대편에 있는 오른쪽 동네 사는 애랑 빼게 돼 있어. 그러면 2-5죠. 그 다음에 오른쪽 동네에 사는 4랑 왼쪽 동네에 사는 3이랑 계산해가지고 여기다가 쓰게 돼 있어. 1. 규칙이야. 그러면 4 빼기 3이지. 자, 근데 똑같아. 야, 2랑 누구랑 계산했어요? 잘 들어. 2랑 5랑 더했지. 예. 야, 근데 2랑 같은 동네에 사는 애가 등호가 있네. 5랑 네, 같은 등호가 없어요. 동네에 사는 등호가 없네.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등호 등호가 하나라도 없으면은 없으면 그냥- 답에 쓰면 안 된다 했지.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등호를 안 쓴다고. 알겠습니까? 예. 장난치지 말고. 그 다음에 4랑 3을 뺐어. 등호가 있네? 같은 동네에 사는 애도 등호가 있네? 등호 그래서 써야 등호를 써야 된다고. 멈춰. 얘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게 돼 있어. 그럼 x에서 뭐를 뺀 거야? y를 Y 뺀 거야. 빼요. 자, 빼면은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1이죠. 똑같네? 똑같네? 어머머. 그 다음에 왼쪽에는 등호가 없지. 똑같네? 오. 오른쪽에는 등호가 있지. 똑같네? 그래서 이걸 하기 귀찮으니까 아. 이렇게 화살표 방향의 공식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오. 알겠어요? 잘 알아야 돼. 이거 고딩도 못해. 그래요. 고등학생도 못해 이거. 오. 할 줄 몰라요 이거. 되게 어려워해. 그래서 개념서 이게 또 있어. 예. 알겠죠? 알겠? 개념서 이게 개념 니네 책 개념서 이게 또 있다니까. 저 써있어요? 고등학생 책이 이렇게 써 있어. 모든 책에 저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근데 이게 제일 편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예. 집에서 꼭 복습하세요 이거. 맞죠? 네. 자 됐습니까? 예.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목에 해당하는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거는 부등식의 기초적인 연습을 한 거고, 자 여기는 할 얘기는 별로 없어. 네. 맨 마지막에 거까지는 할 게 없어. 자 그럼 일단 1차 부등식은 이런 거야. 우리 1차 방정식 때 책에 이렇게 써 있었다. 1학년 책에 보면 1차 방정식은 좌변에 있는 식이 ax 플러스 b라고 써 있고 는 0 해놓고 여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a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요 라고 써 있었을 때 이 식을 우리가 중1 과정에서 1차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비교 한번 해보자. 1차 부등식이면 방정식에서 부등식으로 바꾸면 등호가 아닌 거라 했잖아. 같지 않은 거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만 바꾸면 되겠어? 좌변에 있는 ax 플러스 b라는 것 자체가 무슨 모양이냐면 1차식의 형태야. 그렇게 됐을 때 등호가 아닌 게 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우변에는 0이라고 쓰고 등호 자리에다 뭘 쓰는데 아까 우리 부등식 표현 4개밖에 없었잖아. 네. 그 4개 중에 하나가 오면 되는 거야. 자, 이거 4개 중에 하나가 오면 그게 마찬가지로 1차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물론 얘도 a는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 자,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른다? 1차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오 예. 자, 그럼 1차 부등식도 1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방정식의 최고의 목적은 해를 찾는 거라 했잖아.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대소관계에 해당하는 마찬가지로 해 비스무리한 걸 찾는데, 자, 그거 계산하는 게 아까 우리 앞 시간에 공부했었던 부등식의 계산상의 성질. 뭐 조심해야 돼?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가 바뀐다 라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 했죠. 네. 그거를 이용해서 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하라? 벌써 5번이 넘어갔지? 아 예. 잠깐만, 이거 하나 벌써 뭐? 요거 하나 연습하고 가자. 자, 그냥 뭐가 1차 부등식인지만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자, 간단하게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아니면 3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아니면 2분의 1 x 플러스 6이 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는 봐봐. 좌변에 있는 식이 자 여기 있는 x는 특징적인 미지수야. 알겠어요? 이거 굳이 부르면 얘 같은 경우는 x에 관한 1차 부등식이라고 부르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문자가 a가 있죠. 교수님 오른쪽이 0이 아니네요. 근데 이걸 사실 부등식의 계산 과정을 하게 되면은 이항하듯이 막 계산해도 된다 했잖아. 네. 따라서 얘는 다시 쓰게 되면은 3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좌변에 있는 거는 a 문자에 관한 1차식이지. 그래가지고 얘는 1차 부등식이야. 아시겠죠? 자 얘도 1차 부등식이에요. 자, 여기 있는 건 다 1차 부등식인데 안 되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뭐는 안 될까? 예를 들어서 차수가 1차가 아닌 식이면 문제가 되겠죠. 자
자, 이거 좌변에 있는 게 x에 관한 2차 부동, 2차잖아, 2차. 네. 나는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2차 부동식이라는데 얘는 1차 부동식이라고 하지 않고요. 문자가 없어. 그냥 5는 0보다 크다. 물론 말은 되지. 5는 0보다 크잖아. 부동식의 표현으로서는 맞지만 맞아. 1차 부동식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냥 부동식이에요. 그냥 강 부등식. 그래서 얘는 1차 부동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해를 찾는 걸 할 건데 부진장 쉽다.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좀 새로운 내용이 있으니까 잘 들어라. 쌤 수직선 수직선. 그런 게 있어요. 수직선 처음 들어요? 아니요. 1학년 때 했죠, 수직선이라는 얘기. 수직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자, 그럼 봐봐. 그냥 문제 갖고 바로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이거 1차 부등식이지. 맞죠? 네. 자, 좌변으로 5를 넘기면 2x 다 플러스 1이고 자, 마이너스 5로 바뀌는 거죠. 이항을 했기 때문에. 자, 2x 마이너스 4다. 그럼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자, 원래는 5를 안 넘겨도 되는데 그냥 바로 합시다. 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자, 해를 구한다는 얘기는 우리 방정식에서 잘 봐라. 2x 플러스 4는 0을 풀어. 그럼 s는 4를 넘겨가지고 2x는 마이너스 4라고 정리한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눴죠. 네. x는 마이너스 2예요 라고 해서 이렇게 답을 냈지. 마찬가지야. 부등식도 만약에 해를 찾으라고 했으면 x는 하고 정리를 하는데 가운데가 이제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의 표현이 오게끔만 정리하면 답이야. 근데 이게 계산하는 과정이 무슨 성질이었어 이게? 등식의 성질. 네. 부등식 했을 때는 부등식의 성질 쓰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네. 계산하자. 등식이라고 생각하고 1을 넘겨. 그러면 2x가 자 1을 넘기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4가 되겠죠. 자,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나누기 곱하기 할 때 뭐 조심하라 했어? 음수를 나누거나 곱할 때는 뒤집어진다 했는데 이거 2를 넘기는 과정이 원래 뭐다? 나누기. 양변을 2를 나누는 거지. 근데 양수로 나누는 건 부등호가 안 뒤집어진다 했지.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은 x가 이렇게 2가 되고 부등호 어떻게 돼? 안 뒤집어진다고. 그래서 답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게 기본적인 부등식 해 찾는 방식이에요.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x는 2입니다가 아니죠. x는 2보다 크던지 같다라는 뜻이지. 이해됐니? 네. 질문 하나 해보자. 그러면 x가 몇 개예요? 숫자의 개수가 몇 개예요? 네? 2보다 크던지 같으면 다 되는 거지. 네. 그럼 2보다 크던지 세 같은 개. 숫자는 되게 많지. 네. 2보다 큰 어떻게 3개야 이게? x가 2보다 크던지 같아야 되는 거야. 와 진짜 아 싫어요. 쌤 되게 많은 거야. 숫자는 2, 3, 4까지밖에 없습니다.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아무도 몰랐네. 섭섭한 소리하고 앉아있어. 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박수영 선수.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 얘가 얘들아 비교해봐. 조용히 해라. 잘 봐라. 2x 플러스 1이 만약에 5입니다. 이거 푸는 거는 1차 방정식이잖아. 이야. 넘어가면 사라져서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2라고 답이 그냥 나와요. 나온단 말이야. 그럼 니네가 방정식 풀 때는 그냥 이렇게 답을 내고 끝이었어. 오케이? 예. 부등식일 때는 표현 방식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어. 아 맞아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냥 부등식을 잘 봐. 계산하는 첫 번째 방식이 있고 네. 이거를 그림으로 수직선으로 표현하는 게 표현해. 있는데 그게 요 얘기야. 자, 근데 하는 걸 좀 공부하자. 잘 봐라. 알아요 이거. 부등호 표현이 4개가 있었지. 그 네. 4개에 해당하는 부등호 표현에 해당하는 거를 수직선에다가 표시하는 걸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4개가 있는데 잘 들어라. 수직선은 원래 양쪽으로 화살표가 막 뻗어나가는 거잖아. 맞지? 그럼 봐라.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 짧게 그렸어. 그랬을 때 이 녀석을 수직선에다가 표시하는 건 얘는 등호가 없는 거죠. 얘는 등호가 있는 거죠. 그럼 얘네 두 개 비교해봐봐. 순서를 바꿔볼까? 점을 있고 없고 점의 색깔이. 얘랑 얘의 차이는 왼쪽으로 입 벌린 거 똑같은데 얘는 등호가 있고 얘는 없지. 그럼 네. 등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어떻게 하냐면 점의 색. 이 점을 수직선을 색칠하는 그릴 표시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어떤 특정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가 2가 써있잖아. 만약에 숫자가 2가 나왔다 쳐보자. 그럼 2에 해당하는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표시하냐면 화살표를 그리는데요.
지금 왼쪽으로 2 벌렸죠. 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x가 2보다 크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x가 2라는 숫자보다 더 커야 되죠. 커요. 같으면 안 되지. 예. 그럼 일단 크다는 얘기는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2보다 큰 숫자는 수직선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래서 2보다 큰 쪽을 가야 돼 라는 뜻의 의미에서 표시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하고 여기에서 살짝 위로 올린 다음에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꺾게 돼 있어. 알겠어요? 예. 크다면.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랑 똑같아. 2보다 큰 쪽에다가 2를 벌렸잖아. 예. 그럼 수직선에서도 오른쪽이 더 크니까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딱 꺾어서 그려.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연필로 비금까지 치면 참 좋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수직선에 똑같잖아 모양이. 얘는 둥어가 없고 얘는 둥어가 있잖아요. 그럼 둥어가 있을 때에는 x가 2가 돼도 되는 거지. 얘는 x가 2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초과잖아 초과. 얘는 이산이었잖아. 기억나요? 그렇기 때문에 x가 2가 포함된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구멍 뚫린 이 동그라미 부분에다가 이렇게 빗금 같이 치게 됐어. 빗금이 아니라 연필로 막 이렇게 색칠을 해야 된다. 내가 앞으로 부를 때 이렇게 색칠이 안 되어 있는 거는 네. 빵꾸라고 부를 거야. 빵꾸. 이 빵꾸 자식. 얘는 그냥 색칠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죠? 얘는 이 색칠 빵꾸. 빵꾸. 얘는 색칠이라고 부를 거야. 꿀빵이라면 안 돼. 자, 색칠이라고 되어 있는 건 둥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고 안 돼. 둥어가 있으면은 수직선에다가 반드시 색칠을 해야 된다. 둥어가 없으면은 색칠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빵꾸로 안 됩니다. 표시해요. 자, 그럼 얘는 뭐 똑같겠지. 2보다 작다랑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잘 봐. 2보다 작다는 얘기는 여기가 2고 여기가 2야.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작아야 되니까 수직선이 이번에 왼쪽 방향이죠. 2보다 작은 건 왼쪽에 있죠. 그래서 둥어가 없어. 그러면 빵꾸 뚫어. 그 다음에 작은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화살표를 작은 쪽으로 반대로. 꺾어. 알겠어요? 얘도 작은 쪽으로 화살표를 꺾는데 얘는 둥어가 있기 때문에 색칠로 표시해요. 색칠을 하게 돼. 학교에서 시험보다 빵꾸라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쓸 이유가 없어.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알겠죠? 자, 아시겠습니까? 예. 자, 기본적인 표현 공부했어요. 그러면 잘 봐. 이거를 수직선에다가 표현했을 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크거나 같다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게 답이 되겠지. 예. 알겠습니까? 네. 자, 부등식은 해를 표현하는 방법이 식을 계산을 직접 하는 거. 수직선에다가 표시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방정식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차이점이 좀 있죠? 자, 다음. 6번인가요? 아니요. 네모 6인가요? 니네 다항식 계산 같은 거 했을 때 괄호가 있던지 분수가 있던지 소수가 있던지 그런 문제도 있었지. 부등식도 똑같이 있어. 근데 차이점은 없습니다. 야, 생각해봐. 만약에 괄호가 있으면 니네 뭐 했어? 괄호부터 분배법칙했죠. 계산해요. 그 다음에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 있으면 소괄호부터 추가했었지. 대괄호. 맞지? 네. 그 다음에 뭐 소수가 있으면 양변의 실의 거듭 제곱을 곱해서 소수점을 없애버렸지.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분수가 있으면 분수. 분모를 네. 날려버리기 제가 위한 해봐. 분모의 해요. 최소분 개수를 양변에 곱했지. 맞죠? 부등식도 똑같아. 그래서 그건 따로 얘기 안 할 거야. 이것만 한번 해보자. 계산이 똑같기 때문에. 자, 예. 분배 법칙 하자. 2x 마이너스 6 더하기 4가 8 이렇게 되는 거죠? 제곱. 야, 근데 넘기는 과정은 이항하는 과정 그냥 분모 안 바뀌었었어. 공식의 동기랑 똑같다고 했어. 계산하면 이거 마이너스 돼요. 2죠? 예.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니까 X. EX는 10 이렇게 되지. 양변을 뭘로 나눠야 돼요? 2로 나누는 거잖아. 자, 양수를 나누는 거니까 부등호는 안 뒤집어지죠. X는 5보다 크다. 자,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6번이 자,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수직선에다가 표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 5라는 숫자는 수직선에서 찾아요. 네. 그 다음에 등호가 없으니까 색칠이야, 빵꾸야? 빵꾸. 그 다음에 빵꾸를 탁 뚫은 다음에 5보다 큰 땅이니까 5보다 큰 땅은 오른쪽이잖아. 그렇기 네. 때문에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꺾고 나서 이쪽이야 라는 빗금까지 치면 완벽한 답이 그러면 되지. 저쪽 빛깔 색칠 안 돼. 아이고 말했구나. 이렇게 해야 돼. 원래는. 알겠죠? 자,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답을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다?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거 색칠 안 하면 틀려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점수까지. 왜? 숙제 못한 거 하고 있어. 그냥 나한테 채점 받을 거야. 뭔가요? 자, 됐죠? 자, 편지. 마지막 얘기, 마지막 근데 거. 형이에요. 편집값. 3학년. 오. 중3이요? 형님이네. 초. 초3. 초3. 근데요 저희 쌤, 학교는
선배님한테 인사해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지 마. 왜 인사를? 오늘 탁구하다 선배 쭈꾸기 때렸는데 헐. 자, 조용히 하고. 선배 아무 말도 안 해. 미친 거 아니야. 쌤 저 전에 그 선배인들 모르고 그 선배한테 야라고 했어요. 나도 저는 저번에 그 치고 찾고 있었는데 야, 키가 작아. 야 너 누구 봤냐? 라고 했어. 자, 마지막 건데 네. 이거는 유형에 있는 건데요. 이게 매번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부등식에서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개념이야. 유명? 그래서 그냥 내가 개념화해서 내리한테 설명을 그냥 미리 한번 해주려고. 알겠죠? 자, 잘 들어라. 일단 계산하는 건 문제 많이 풀어보면 금방 잘 익게 돼요. 뭐만 조심하면 건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것만 조심하면 되잖아. 맞지? 근데 응용하는 게 사실 어려운 게 애들이 이거를 대충 풀려고 그래. 알려준 대로 안 풀고. 왜냐면 귀찮아가지고. 뭐가 귀찮냐면 선생님은 이거 설명해 줄 때 항상 무슨 얘기를 강조하냐면 야, 해를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식으로서 표현하는 것과 수직선에다가 표시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했죠. 저거 풀 때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래 방식이야. 자, 따라서 이런 거 풀 때 뭐를 써먹어야 되냐면 반드시 수직선을 그려서 판단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자꾸 무시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무슨 문제지를 안 써놓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 자, 그럼 봐봐. 이런 거다. 그냥 하나만 풀 거야. 두 개 풀 거야. 봐봐. 그럼 두개 풀어 끝나요. 자, 봐라. a-5x가 마이너스 3x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녀석에 해가 있는데 그 범위에 자연수가 두 개가 있대. 네. 범위. 자, 요 빗금친 부분의 범위 안에 자연수가 두 개만 존재해야 돼. 그때의 A의 범위를 찾아봐. 아니면 A를 찾아라가 아니라 또 범위야. 왜 범위가 나올까? 한번 생각해보자. 어려워. 얘들아. 빨간색을 기억하세요. 수직선 반드시 그리세요. 일단 얘를 풀 수 있는 만큼 한번 풀어보자. 좀 어려워. A를 놔둬요. 그럼 잘 들어요. 왼쪽에. 얘를 해를 찾아. 이 모양대로 해를 찾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다. 마이너스 3x를 오른쪽으로 넘겨. 그럼 마이너스 5x 플러스 3x가 되고 숫자에 해당하는 a는 우변으로 넘겨. 자, 넘기는 과정 부등호가 안 뒤집어져요. 오케이? 자, 그럼 얘랑 동유항이니까 마이너스 2x가 되죠? 자, 이렇게 되겠죠? 조심해야 되는 거. 잘 봐라. 양변을 뭘로 나눌 거야? 음수로 나눌 거다. 부등호가 어떻게 돼요? 반대로 돼요. 반대로 돼야 되죠? 조심해야 된다고. 자, 따라서 x를 계산하면 자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부등호가 반드시 뒤집어져야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 마이너스는 이렇게 없애도 되죠? 네. 그럼 답은 뭐냐? 일단 x는 2분의 a보다 네. 작던지 같아야 돼 란 말이야. 근데 부등식의 해를 표현하는 건 두 가지라며. 그럼 이거 해 수직선에서 표시해볼게. 잘 봐.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이 문제 풀이는 반드시 수직선. 동그라미. 자, 그럼 얘가 2분의 a가 뭔지 모르겠어요. 숫자가 뭔지 알아야지 표시를 하잖아.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이건 알 수 있지. 우리가 수직선에다가 표시하는 네 가지 방법의 기본 틀은 부등호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알았잖아. 부등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색칠이야 빠꾸야가 갈리지. 작냐 크냐에 따라서 화살표의 방향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가 바뀌지. 맞죠? 이해됐어요? 기준점이? 근데 얘가 작거나 같다야. 그럼 작거나 같다면은 일단 등호가 있으니까 빵꾸가 아니라 색칠이잖아. 그럼 니네가 수직선에다가 표시해야 될 화살표는 일단 색칠을 하고 작다 방향으로 내려갔으니까 화살표가 왼쪽으로 꺾여야 되지. 그럼 니네가 수직선에다가 표시해야 될 화살표는 이런 모양이란 말이야. 근데 일단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색칠된 부분에 와야 되는 숫자가 원래 뭐예요? 잘 봐. 이거 아까 2였잖아. 2에서 스타트 끊었잖아. 모든 화살표가. 2에서 끊었잖아. 2에서 화살표를 다 끊었잖아. 자, 따라서 이 화살표를 그려야 되는 이 색칠된 부분의 숫자는 사실은 얘가 돼야겠지. 그럼 요 지점이 2분의 a에서 화살표를 딱 올려서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a가 뭔지 모르니까 모르잖아. 근데 힌트를 줬어. 어디 갔어? 자연수가 두 개.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거야. 이쪽 범위에 들어가는 애들이 다 답인데
이 범위에 들어가는 자연수가 몇 개만 있어야 되는데? 2개만 있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이걸 자꾸 틀리시는데 0은 자연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0은 자연수 들어가는 거 당연히 아니지. 그럼 잘 봐. 화살표를 수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쳐보자. 그러면 왼쪽으로 꺾이는 화살표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적당히 얹다 그럴 건데 자연수는 0은 안 들어가고 1부터 들어가는 거잖아. 예. 그러면 왼쪽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화살표를 어디다가 그렸을 때 저거를 만약에 여기다가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자연수는 1밖에 안 들어가지. 하나밖에 안 되지. 그럼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걸 상상을 하는 거야. 자, 지워. 그럼 어디쯤에 그래야지 정확하게 자연수가 2개가 들어가냐면 2하고 3 사이. 1하고 2까지만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저 색칠된 게 2하고 3 사이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뒷금을 탁 치면 3은 안 들어가잖아. 예. 1하고 2 정확하게 들어가잖아. 딱 2개. 그럼 딱 좋지. 예. 근데 얘만 되는 게 아니야. 5보다 큰 이 상태에서 잘 들어봐봐. 얘는 색칠이에요 지금. 색칠의 뜻은 뭐예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x가. 얘가 돼도 되는 거예요. 좀 생각해보세요. 흰색이 가장 나이스한 그림인데 만약에 얘를 좀 왼쪽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정확하게 2에 걸치게끔 그렸다 쳐봐. 그렇게 되지 않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되죠. 왜? 같은 색칠이란 거니까. 얘기는 2를 포함하는 거잖아. 예. 그럼 자연수가 정확하게 2개 들어가지. 네. 근데 현재 파란색에서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넘어가면 돼 안 돼? 돼요. 그때는 2가 안 들어가지. 그럼 2개가 되어야 되는 조건이 깨지죠. 네. 그럼 여기까지가 끝인데 반대로 오른쪽으로 움직여볼게. 오른쪽으로 움직여볼게. 그럼 움직였을 때 만약에 이 색칠된 숫자가 3에 딱 걸치면 어떻게 될까? 안 돼요. 그러면 자연수가 3까지 들어가지. 네. 저기 똑바로 서려. 3까지 들어가지. 색칠 안 했잖아요 지금. 할게. 네 해야죠. 야 진짜 준서가 너 인상 아, 그렇게 봤어. 꼰대. 할게. 나내 말이요. 자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 색칠했어. 그럼 3까지 범위에 들어가니까 안 되지. 예. 네. 그럼 언제는 돼요? 파란색은 되죠? 예. 흰색도 되죠? 네. 노란색은 안 안 돼요. 되죠? 안 되죠? 자, 그럼 요거를 표현해 볼게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색칠된 숫자의 정체는 2분의 a라고 하셨어요. 예. 네. 잘 들어라. 그럼 2분의 똑바로 앉아. 2분의 a라는 녀석이 색칠된 녀석의 정체인데 네. 파란색일 때 된다며. 네. 그럼 2가 돼도 되는 거지. 네. 그럼 2는 돼. 2는 돼도 돼. 네. 근데 2보다 조금 큰 것도 돼 안 돼? 안 돼요. 흰색이 아니, 돼요. 되잖아. 흰색까지만 돼요. 네.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예. 이해됐니? 근데 이건 옛날 표현이라고 이거 쓰면 안 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노란색일 때는 안 된다 했지. 그럼 이 지점의 숫자가 3이잖아. 그럼 3보다는 같으면 안 되고 3하고 아이고 같으면 안 되고 좀 작은 건 돼야 안 돼요? 좀 작은 게 흰색이잖아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오. 작다라고 쓰셔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지워. 그럼 니네가 계산해야 되는 2분의 a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가 아니에요. 그럼 양변에 뭐만 곱하면 될까? a의 범위를 알고 싶은 거잖아. 얘는 2분의 a의 범위잖아. 그래서 각각의 항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돼요. 자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는 안 뒤집어지겠지? 자 그래서 a의 범위가 4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다가 답이에요. 범인은 온가요? 답이 이거야. 알겠어요? 좀 아, 어렵죠? A는 하나 더 사나이 해보자. 얘기해주네요. 일단 풀면서 너희들이 이제 좀 주목해야 되는 건 선생님처럼 반드시 수직선을 그려서 분석해야 된다. 예. 이거를 여러 번 풀어보면 이제 머릿속에서 상상이 돼. 근데 처음 파는 거잖아 니네가. 오늘 일단 이걸 문제풀이가 숙제가 나가진 않을 텐데 거의 마지막 유형이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해줄 텐데 집에서 이거 딱 영상 나오면은 문제만 딱 써보고 오늘 지금 배웠잖아. 집에서 연습장에다가 이거 보기 전에 니네가 한번 풀어봐. 그 다음에 선생님 영상 다시 한번 봐. 알겠죠? 하나만 더 할 테니까 그거 하나 더 해보자. 잘 봐라. 제 영상 이번에 좀 빨리 좀 올려주세요. 빨리 못 올려.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어서. 몇 시에? 방학 때야 선생님이 중간에 쉬는 시간이 길어서 그때 해서 올렸는데 학기 중에는 못해. 뭐야? 저 점수는 안 저왜 줘요. 드르륵이 안 지워져요? 자, 그게 밑에. 뭐가 중요하니? 중요해요. 보기가 안 좋아요. 아이, 불편해요. 불편. 자, 보세요. 홍준석. 불편. 애들 막 S. 자, 이번엔 이것의 해 범위에 음의 정수가
자연수 아니다. 이번엔 음의 정수가 2개가 있어야 돼. 또 마찬가지로 A의 범위 한번 계산해봐. 자, 똑같아. 해를 일단 최대한 구해보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2x가 될 것이고 A를 우변으로 넘겨요. 넘기는 건 부동호가 안 뒤집어져요. 자, 그 상태에서 양변을 양수 뭐로 나눠줘? 2로 나눠줘. 부동호 뒤집어지지 않죠? 네. 자, 그래서 그대로 쓰고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요게 일단 해야. 자, 그럼 수직선에 그릴 건데 쟤처럼 모양 판단해보자. 자, 얘는 크거나 같다지. 그러면 붕어가 있으니까 빵꾸가 아니라 색칠이죠. 그 다음에 크다 쪽이니까 오른쪽으로 꺾고 이런 식으로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겠네. 자, 이해됐어요? 자, 저거를 마찬가지로 수직선에다가 딱 그릴 건데 이번엔 음의 정수가 2개란 말이야. 그럼 대충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3까지만 한번 해볼까? 그럼 이런 식으로 그 얘를 옮겨 그릴 때 만약에 여기다가 그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렇죠. 음의 정수 자체가 안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적당히 그렸을 때 가장 나이스한 그림이 뭐냐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까지만 딱 들어가게끔 이 녀석을 배치하면 되겠지. 그럼 가장 나이스한 그림은 마삼 마이 사이랑 마이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그리면 정말 나이스한 그림이 되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마찬가지로 좌우로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마이너스 3에 만약에 색칠된 게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 망해요. 마이너스 3까지 범위 안에 끝나요. 들어가 버리니까 음의 정수가 2개가 아니지. 그래요. 3개가 되지. 이건 안 되는 건데. 이해됐냐? 그 다음에 여기 색칠된 게 마이너스 2 위에 정확하게 오는 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이거는. 되죠. 자, 따라서 색칠된 이 숫자의 정체는 누구셔? 이거지. 스타트 끊는 숫자가 이거지. 네. 맞냐? 자, 그럼 범위가 이렇게 되겠네.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라는 녀석이 이거는 안 된다며. 그럼 마이너스 3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3보다는 좀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커야 되겠죠. 네. 자,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는 좀 커야 되고 파란색일 땐 돼요, 안 돼요? 되지. 돼요. 자, 따라서 그거에 해당하는 숫자 마이너스 2하고는 같아도 되지. 물론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작아도 되지. 그게 흰색이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작다라고 쓰는 거야. 물론 얘는 등호를 하나 지워야죠. 자, 그럼 A의 범위 찾는 거야. 그럼 이 다음부터는 뭐예요? 부등식 계산하는 거야. 자, 해보자. 저 마이너스를 땡겨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3 2 플러스 A 아니에요? 잘 봐. 일단 계산해보자. A의 범위 찾는 거야. 이거 아까 공부한 거다. 양변에 일단 뭐부터 곱할 거야? 분수가 있으니까 2를 곱해. 그럼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자,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안 뒤집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A의 범위를 찾고 싶어? A의 범위? 그러면 A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 3을 더해버려. 자, 양수를 더하는 건 마찬가지로 부등호가 어떻게 돼요? 안 뒤집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거.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범위야? 마이너스 A의 범위잖아. 맞니? 자, A의 범위를 찾으려면 마이너스를 없애버려야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해. 자,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어떻게 돼? 뒤집어져. 아까 내가 무슨 표현했어? 이사간다 그랬잖아. 기억나? 자, 그럼 얘랑 곱하면 얼마? 1. 그게 왼쪽 동네로 이사. 물론 같이 사는 부등호도 같이 이사. 오케이? 같이 그 살아요. 다음에 얘랑 곱하면 3이지. 3이 오른쪽 동네로 이사. 같이 살고 있는 부등호까지 같이 이사. 아까 했던 거죠? 그게 누구의 범위다? A의 범위야. 얘랑 곱하면. 알겠습니까? 알겠어. 계산수 많이 해야 된다. 알았냐? 알겠지? 자, 그리고 잘 봐. 일단 답은 나왔는데 요게 애들이 잘 틀리는 게 왜 그러냐면 답의 등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게 나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푼 게 공교롭게도 둘 다 등호가 있죠, 답에. 둘 다 등호가 있죠. 그럼 등호가 없을 때 답이 어떻게 될까? 그거까지만 한번 해보자. 이건 이제 노트 필기 할 거니까 지울게. 멈추고 x를 찾아봤더니 만약에 등호가 없게 나왔어. 자, 풀이는 똑같아. 야, 얘는 등호가 없죠? 그럼 빵꾸지? 똑바로 앉아서 형아. 빵꾸지? 그 다음에 크다잖아. 얘들아, 크다잖아.
크다니까 오른쪽으로 꺾는 거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걸 찾는 거잖아. 예. 그 상태에서 수직선을 또 그리는 거야. 자, 그럼 쟤처럼 나이스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자,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까지 한번 해보자. 했을 때 음의 정수가 두 개만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걸 것이고, 가장 나이스한 그림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여기 쭉 이렇게 그려야지만 음의 정수가 얘는 안 들어가고 두 개만 들어가는 거가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럼 그 상태에서 또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왼쪽으로 막 움직여 볼게요. 자, 그럼 이번엔 누가 되는지 확인해 보자. 왼쪽. 왼쪽으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움직였어. 얘랑 비교해봐. 알겠죠? 괜히 해주는 거 아니다. 왼쪽으로 오게 이렇게 그리면 아까는 안 됐지. 왜? 색칠이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마이너스 3을 범위에 포함하죠. 그럼 음의 정수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되죠. 근데 이번엔 빵꾸야, 빵꾸. 빵꾸라는 얘기는 얘 포함해 안 해? 안 하는 거지. 그럼 이번엔 노란색 위치에 있을 때 돼. 얘는 돼. 등호가 있고 없고 차이가 이거야. 자, 근데 한 생각. 노란색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3의 범위에 들어가겠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 알겠어요? 자, 정확하게 마이너스 3 직전까지만 되는 거지. 아, 미안. 얘는 마이너스 3까지 되는 거지. 미안해. 등호가 잘 빵꾸니까. 미안. 자, 얘 같은 경우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 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럼 거꾸로 왼쪽으로 움직였어. 여기에 빵꾸가 왔어. 자, 빵꾸는 범위에 안 들어간다 했어요. 그럼 빨간색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게끔 누가 알겠냐? 빵꾸는 안 들어가. 그래서 이번엔 파란색이 안 되고 노란색이 돼. 아까랑 좀 차이가 있죠? 알겠어요? 이거를 머리로만 생각하려고 하면 좀 힘들다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한번 그려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예. 알겠죠? 자, 예. 계산 과정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동그라미의 정체가 2분이셨잖아. 그럼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얘 된다 했지. 그럼 마이너스 3이 돼도 되는 거네? 예. 근데 걔보다 조금 큰 거, 흰색일 때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쓰고, 파란색일 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는 같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얘보다 좀 작은 건 돼, 안 돼? 되죠? 돼요. 그래서 작다라고 표시를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이거 계산하는 과정은 내가 여기 지워버리거나 똑같은 거야. 알겠죠? 예. 자,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 2 곱해. 2 곱해. 이거지? 맞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없애버려야 되니까 3을 더해. 3 더하고 3 더하고 3 더해.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많이 좀 빨리 했다. 그 다음에 A의 범위를 알고 싶은 거니까 마이너스 없애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부등은 어떻게 된다고? 뒤집어지기 때문에 이사반은 그 유치한 계산을 하면 된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곱하면 1이지? 예. 오른쪽 동네 사는 애가 왼쪽으로 이사가. 부등호도 같이 이사가. 알겠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면 3이지. K가 아니야. 마이너스 1 곱하면 3이지. 예. K 같은 소리가 먼저 했네. 자, 3이지. 이건 9냐? 어? 잘 봐. 자리가 좀 있어. 그 다음에 같은 동네 사는 얘가 저 마누라라고. 풍선 같은데. 시끄러워. 너같이 생겼어. 잘 봐. 자, 갔더니 뭐 어떻게 돼요? 얘도 같이 이사 간다 했지. 따라서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알겠냐, 순서가? 네. 알겠어요? 네. 못생긴 거. 순서가. 니네가 부등식이라는 계산 장치를 거의 안 해봤기 때문에 쉬운 문제부터 니네가 실수 많이 할 수 있어. 특히 뭐를 많이 틀리겠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거 했을 때 부등호가 뒤집어진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좀 조심하시고, 오늘 문제풀이 따로 그 개념 이용해서 하는 것 빼고는 없으니까 개념부터 정리 잘 하시고 나서 다음 시간에 문제 푸는 거 좀 연습해보자. 알겠죠? 오늘 숙제. 오늘 숙제는 개념 이용 그 유형편 다항식 맞지? 그거랑 개념 노트 정리. 아, 해보시면 네.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음.